안녕하십니까. 플로렌스 요양TV입니다. 2021년 2월 20일 실시될 34회 요양보사 시험이 10일째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공부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총정리 시간으로 필기 문제 35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와 새로운 경향을 참조하여 새로이 구성하였고요. 문제와 함께 참고하실 교재의 쪽수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나오면 잠시 시기를 누르시고 교재를 찾아보시면서 같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기 문제는 1번에서 35번까지이고요. 최소한 21문제 이상을 맞히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독립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교재 2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노인을 평가한다. 2번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다. 3번 지식과 기술을 젊은이와 분리한다. 4번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5번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1번은 기여도에 상관없이 노인을 평가해야 되고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 중에 하나인 존엄의 원칙에 해당되겠습니다. 2번은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3번은 지식과 기술을 젊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5번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2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교재 2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은 국민연금보험,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 3번 고용보험, 4번 산업재해보험, 5번 국민건강보험. 정답은요? 네, 3번 고용보험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교재 34쪽에서 35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2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3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4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성. 5번 파킨슨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정답을 보겠습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여부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60세이지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파킨슨을 가지고 계시고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4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공단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2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4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5번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하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고 통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의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률이 20%가 아닌 15%이고요.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이 아닌 본인 일부 보험 또한 포함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5번의 시설급여는 15%가 아니라 20%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 부담률을 잘 기억해 두세요.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35쪽에서 3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과 가족만이 신청할 수 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8등급으로 나눈다. 정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에는 본인과 가족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공무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이 가능하고요. 2번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번은요. 1차로 판정하지 않고요.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으로 먼저 판정이 납니다. 5번은 8등급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기억해 두세요. 6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교재 3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2번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3번 사생활이 존중된다.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번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장기요양급여의 시설 중에서 시설급여의 장점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4번이 되겠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의 장점은 의료나 간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급여마다의 장단점은 꼭 읽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교재 3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이런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1번 특례요양비, 2번 간병급여, 3번 시설급여, 4번 재가급여, 5번 생계급여.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는 모두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8번 다음은 시설노인을 위한 윤리강령 중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교재 6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자,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일까요?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정답은요?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페이지 69쪽의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잘 읽어보시고요. 어렵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인권이나 권리,
같이 존중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대상자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답을 고르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 텐데요. 교재 6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고 결정한다. 3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1번은 상태 변화가 있으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보고 후에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결정하겠죠.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상황 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응급처치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셔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10번 다음 내용은 노인의 학대 행위 중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교재 8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과 관련된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을 소외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노인 학대 행위 중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서적 학대,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언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네, 정답은 정서적 학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접촉, 의사결정에서 소외 같은 문장들 때문에 신체적 학대나 방임과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잘 찾아보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성희롱 행위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교재 9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짝을 지어놨는데요. 여기서 틀리게 짝지어진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언어적 행위.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행위. 뒤에서 껴안는 것은 육체적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는 언어적 행위. 신체의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육체적 행위. 여기서 틀리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죠.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 것은 육체적 행위이다. 자, 1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행위가 맞고요. 2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성희롱이 맞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음란한 서신이 언어적 성희롱이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음란한 사진, 서신 모두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행위에 들어갑니다. 뒤에서 껴안는 것은 육체적 접촉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행위가 맞고요.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는 언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행위가 맞습니다. 5번 문제는 신체의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육체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성희롱에 속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성희롱, 학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느니 꼭 잘 구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1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교재 9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부재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4번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시간 변경 요청을 하시면 항상 먼저 속하신 센터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13번 의사소통의 원칙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교재 399쪽에서 40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의사소통의 언어적 요소는 말의 높낮이이다. 2번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요소는 시각적 요소이다. 3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 옷차림과 외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4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눈썹을 치켜 올려 공감을 표시한다. 5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웃음소리 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이죠.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요소는 시각적 요소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는 말의 높낮이가 아니라 말의 내용이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옷차림과 외양도 포함되고 웃음소리의 크기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교재 42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자세히 기록해 놓는다. 2번 기록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공개된 장소에 보관한다. 3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 서비스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양보호사 자의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요양보호 기록은 서비스에 관련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은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고 절대로 공개된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5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교재 403쪽에서 40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대상자가 얘기를 하셨을 때 바른 공감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으면 되겠죠. 1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2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못 오죠. 4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5번 그동안 잘 참으셨으니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가장 바람직한 공감적인 반응은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16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교재 12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나 치료가 어렵다.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쉽다. 3번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 4번 급성 질환이며 회복이 되지 않는다. 5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요. 불명합니다. 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렵죠. 증상이 없거나 또 애매모호하기도 해서 차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이 되고요. 노인들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교재 12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 후 서너 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
명치의 통증과 트림과 구토. 식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장암, 2번 위궤양, 3번 위암, 4번 위염, 5번 식도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위염이죠. 페이지 129쪽에는 위염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명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염 증상이구나 하고 답을 고르시는 것도 옳은 방법이겠습니다. 18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교재 14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실내 공기가 탁하면 탈취제를 사용하여 정화한다. 2번 가래를 묽게 하기 위해 가습기를 세게 틀어준다. 3번 심호흡과 기침으로 기관진의 가래 배출을 유도한다. 4번 차가운 물을 충분히 마셔 가래가 쉽게 나오게 한다. 5번 마스크를 써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예요. 적절한 돕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기침을 유도하여서 기관진의 가래를 배출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도움 방법이고요. 1번과 같은 탈취제 사용은 기관지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2번 같이 가습기를 세게 트는 것도 기관지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적당하게 틀어서 습도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 4번과 같이 차가운 물은 기관지를 더욱 좁게 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 만성기관지염은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니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9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교재 16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는 단백뇨가 있다. 요도가 넓어져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다. 2번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는 요도가 넓어지지 않고 좁아져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고요.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3번 같은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요실금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어지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인데요. 긴박뇨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특징으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남고 힘을 주어야만 소변이 나오고 비뇨, 야뇨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20번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16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2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3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쿠션을 대준다. 4번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 5번 침대보다는 의자에서 자세를 자주 바꾸어진다.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5번 침대보다는 의자에서 자세를 자주 바꾸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파우더 사용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피부를 더 자극시킬 수 있고 땀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번에 같이 뜨거운 물수건은 오히려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3번의 도넛 모양의 쿠션은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이불보다는 압력을 주지 않는 가볍고 포근한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체위 변경하시는 시간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 간격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시는 걸 꼭 기억하세요. 21번.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며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올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은 교재 19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치매, 2번 뇌졸중, 3번 알츠하이머병, 4번 파킨슨병, 5번 선망.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22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 중 옳은 것은 교재 19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을 추천한다. 3번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추장, 된장, 간장을 충분히 사용한다. 4번 양념과 채소는 쓰지 않는다. 5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셔야 되고요.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은 더 많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서 평소 사용하시는 거에 3분의 2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양념과 채소로 맛을 내게 되면 염분 섭취를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23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0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운동을 모두 마친 후 휴식한다. 2번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3번 준비 운동은 적어도 5에서 6분 정도 실시한다. 4번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린다. 5번 땀복을 입어 운동의 효과를 높인다. 노인의 운동 방법에 대한 옳은 것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하시고요. 운동을 모두 마친 후 휴식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최소한 10분 이상 하는 것이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땀복보다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이 좋습니다. 24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교재 20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간의 대사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2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3번 조심성의 증가로 약물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4번 신장의 배설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5번 노인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번에 많은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복합적으로 많은 약을 드시기 때문에 약에 의지하게 되고 젊은 사람보다 회복의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적절한 시간에 적정량의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약을 먹으면서 의존하게 되고 또 하나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25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21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인플루엔자는 2년마다, 폐렴규균은 65세 이후 1회, 대상포진은 매년 1회, 디프테리아는 65세 이후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네, 3번입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만 접종하시면 되고요. 파상풍은 5년에 1회가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이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으시는 거죠. 대상포진은 매년 1회가 아니라 65세 이후 1회 맞으시고요. 면역력이 저하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전에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10년마다 1회 재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6번.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교재 20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성욕구를 감소시킨다. 전립선 절제술은 성욕구를 감소시킨다.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 위험이 크다. 자궁적출술은 성욕구를 감소시킨다.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 같이 뇌졸중 재발과 성생활은 관련이 없고요. 다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대상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여서 성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교재 18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는 없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느낌, 분노를 스스로 극복하도록 격려한다. 우울증은 건망증, 인지기능 증상과는 무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의 특성을 찾아보겠습니다. 3번이죠.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갖다가 처음에는 발견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은 것이고요. 식욕과 체중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울증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건망증이나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8번. 치매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로서 환시, 주의력 장애, 진압력 장애 등을 보일 경우 의심할 수 있는 합병증은 교재 19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건망증, 2번 경련, 3번 선망, 4번 우울증, 5번 뇌전증.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환시, 주의력 장애, 진압력 장애. 정답은요. 선망이 되겠습니다. 선망은 의식장애로 증상의 기복이 심합니다. 인지장애, 정서불안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죠. 페이지 191쪽 선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9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교재 44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식사를 떠먹여준다. 2번 설득하여서 억지로라도 먹게 한다. 3번 모든 음식은 섞어서 먹기 편하게 갈아준다. 4번 연화장애가 있을 때는 주스 또는 국물 위주로 식사하게 한다. 5번 복용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갑자기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돕는 방법에 찾아보는 거겠죠. 정답은 5번이에요. 혹시 복용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또한 신체적인 또 하나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이 있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돕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30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증상을 돕는 적절한 방법은 교재 461쪽에서 461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 2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4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 5번 현관이나 출입문을 모두 잠그지 않고 배를 달아놓는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요. 치매 대상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욕구를 제대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배회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고프신지 화장실을 가고 싶으신지 그런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복잡한 일거리보다는 단순한 일거리를 주시면 배의 증상이 줄어듭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작게 해놓으시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배의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요. 현관이나 출입문은 잠궈 두시면서 배를 달아 놓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31번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교재 468쪽에서 47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니 굳이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2번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으므로 1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3번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4번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속도에 맞춰 의사소통을 한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고요. 일단 잘 모르시면 자꾸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1m 이내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주시고요. 요양보호사의 속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32번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은 교재 48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진압력, 2번 집중력, 3번 기억력, 4번 언어능력, 5번 억제력.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여러 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하나는 향상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5번 억제력이죠. 진압력과 집중력, 기억력, 언어능력까지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33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서도 임종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교재 50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심폐소생술, 2번 혈액추석, 3번 산소의 단순 공급, 4번 항암제 투여, 5번 인공호흡기 착용. 자, 임종시 그래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 또는 물이나 영양분도 같이 공급할 수 있고요. 1번 심폐소생술, 2번 혈액추석, 4번 항암제 투여, 5번 인공호흡기 착용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이것은 우리가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때는 공급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4번 대상자가 간식으로 인절미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쉴 때의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은 교재 51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재빨리 인절미를 빼낸다. 2번 머리를 숙이게 해 등을 세게 두드린다. 3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4번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를 주먹을 쥔 손을 감싸 복부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5번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자, 기도가 막혔어요. 인절미를 드시다가.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4번이죠. 하임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를 주먹을 쥔 손을 감싸 복부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35번 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 후 반응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곧바로 취해야 할 행동은 교재 52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인공호흡, 2번 가슴 압박, 3번 기도 개방, 4번 도움 요청, 5번 회복 자세 취하기. 정답은 도움 요청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교재를 참조하시는데요. 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먼저 도움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옆에 자동 재세동기가 주변에 있다면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개방하시고 다음 조치로 취해야 하겠죠. 정답은 도움 요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응급 요청 처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기 45문제도 풀어보시고요. 여기에 오신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전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